지금 여러분이 차고 있는 손목 시계, 휴대폰 화면에 뜨는 시간은 사실은 실제 태양이 가리키는 그 진짜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그 차이는 10분 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인류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진짜 태양이 보여주는 시간은 따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대신 인간이 만든 평균적인 시간을 진짜 시간으로 합의해버린 셈이죠.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검색하면 두 개의 날짜가 동시에 나옵니다. 같은 사람의 생일이 두 개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버젓이 일어났고 지금도 검색하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어느 해에는 날짜 11개가 통째로 사라진 적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잠든 사람들은 다음 날 일어나서 자신이 열흘 넘게 시간을 건너뛰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에는 지구가 움직이는 방식과 인간이 만든 시계 사이에 끝나지 않는 오랜 다툼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툼의 자세하고 복잡한 전말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하루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라고 답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별을 기준으로 지구가 정확히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약 23.9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항성일이라고 부르는데 별을 기준으로 잡은 하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달력과 시계는 이 항성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양을 기준으로 한 또 다른 하루, 태양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둘 사이에는 묘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별을 기준으로 한 하루와 태양을 기준으로 한 하루는 무려 4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년 365일 동안 이 4분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항성일 기준으로는 하루가 통째로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항성일이 끝나는 순간에도 지구는 궤도를 따라 조금 더 이동해버렸기 때문에 태양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보려면 조금 더 돌아야 합니다. 이 추가로 도는 시간까지 합쳐야 진짜 태양일이 완성되는데 바로 이 태양일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시계와 달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태양일의 길이가 매일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태양이 정확히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순간을 그 지역의 정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 같은 시각에 하늘에서 태양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는다면 일직선으로 늘어선 모습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1년 동안 사진을 모아보면 태양은 일직선이 아니라 비뚤어진 팔자 모양의 곡선을 그립니다. 어떤 시기에는 시계가 태양보다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시기에는 거꾸로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차이를 표로 정리한 것을 시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과 해시계가 보여주는 진짜 태양시 사이의 간격을 보정하기 위해 고대부터 천문학자들이 정교하게 계산해온 결과물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11월 초쯤에는 해시계가 시계보다 무려 16분 33초나 빠르게 흘러가고 2월 11일쯤에는 거꾸로 14분 6초나 느리게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손목 위의 시계는 실제 태양의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 1년 중 어느 날은 16분 넘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1년을 통틀어 단 4번 4월 15일과 9월 1일과 12월 25일과 어느 봄날에만 시계와 해시계가 우연히 일치합니다. 한때는 이 차이를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정교한 시계까지도 만들어졌지만 결국 인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불규칙한 태양시를 따르는 대신 인간이 만든 규칙적인 평균시를 진짜 시간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사실 이 결정은 단순히 태양시의 불규칙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시계를 기준으로 하면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만 이동해도 정오가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미세한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옆 마을과 시간이 몇 분 다르더라도 마을 사람들끼리 약속을 잡는 데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차가 빠른 속도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방시가 서로 다르면 시간표를 짜는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가까운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정오인데 옆 도시에서는 이미 정오를 몇 분 지난 상태라면 기차 운행 시각을 정확히 맞추는 일이 매번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각 도시는 자기들만의 지방시를 버리고 더 넓은 지역이 공유하는 공통된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전 세계를 일정한 너비로 나눈 표준 시간대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대 체계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미세한 시간차를 인간이 편의를 위해 과감하게 단순화해버린 셈이죠. 이 표준 시간대를 나누는 기준선으로 영국 그리니치를 지나는 좌우선이 채택되면서 그 선을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1시간씩 차이가 나도록 전 세계 지도가 깔끔하게 나뉘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동서로 넓게 뻗어 있으면 시간대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경우가 흔하게 생기는데, 이 역시 실제 태양의 위치보다는 행정적인 편의가 더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태양일의 길이는 매일같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까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의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살짝 찌그러진 타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원 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는 1년 내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 보통 1월 초쯤에는 공전 속도가 빨라지고 태양과 멀어질 때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 태양을 다시 마주보기 위해 추가로 돌아야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그 시간도 짧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태양일의 길이가 계절에 따라 미세하게 출렁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 오는 지점, 즉 태양의 직하점은 1년 동안 적도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스듬한 경로를 그리며 이동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직하점이 적도를 가로지르는 속도는 매일 조금씩 달라서 어떤 날에는 동쪽으로만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날에는 위아래로만 움직여서 동쪽 진행 자체가 거의 멈춰버립니다. 이 경로가 동쪽으로 더 가깝게 움직이는 시기와 위아래로 더 치우쳐 움직이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데, 동쪽 방향 성분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지구가 더 많이 돌아야 태양을 다시 마주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인류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거의 같은 시기에 겹쳐서 작용합니다. 그 결과 9월 18일쯤의 태양일이 1년 중 가장 짧고 12월 22일쯤의 태양일이 가장 길어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재밌는 건 북반구에서 낮이 가장 짧은 날과 태양일 자체가 가장 긴 날이 같은 날이라는 점입니다. 낮 시간은 짧지만 해 뜰 때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은 오히려 1년 중 가장 길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해 중 해가 가장 늦게 뜨고 가장 일찍 지는 날이 당연히 동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일찍 해가 지는 날은 동지보다 2주 가까이 앞서고 가장 늦게 해가 뜨는 날은 동지보다 2주 가까이 늦게 찾아옵니다. 지구가 자전축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은 비단 하루의 길이뿐 아니라 1년의 길이를 정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울어진 절반이 태양 쪽을 향할 때는 같은 빛이 좁은 면적에 집중되면서 더 뜨거워지고, 반대편은 빛이 퍼지면서 식습니다. 이 차이가 계절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계절적 배치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태양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계절을 정확히 한 번씩 포함하기 때문에 달력을 설계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기준처럼 보이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됩니다. 태양년에 들어있는 태양일의 개수가 아주 깔끔한 정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365일이긴 한데 거기서 약 4분의 1일이 더 남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남는 4분의 1일을 그냥 무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미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윤년 제도까지 함께 폐기해버렸다면 지금 지음 달력은 실제 계절보다 2달 가까이 앞서가서 가장 추운 날이 봄철 달력에, 가장 더운 날이 가을철 달력에 찍혀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원전 46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4년마다 윤년을 끼워 넣는 방식을 도입했고, 이 율리우스력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표준 달력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도 아주 미세하게 너무 많은 보정을 하고 있었고, 그 오차가 1582년이 되자 무려 열흘로 불어나 버립니다. 부활절 날짜가 계속 틀어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교회는 400년마다 윤년 3번을 덜어내는 정교한 규칙을 새로 만들었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이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쌓인 오차까지 한 번에 없애버립니다. 그해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려 열흘에 해당하는 날짜가 역사에서 통째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영국과 그 식민지였던 미국은 이 새 달력을 한참 늦게 1752년에야 받아들였는데, 그땐 오차가 열하루로 더 벌어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또 한 번 열하루가 사라졌고, 동시에 새해의 시작도 4월에서 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변화가 겹치면서 조지 워싱턴의 생일이 2개가 돼버린 겁니다. 옛 달력으로는 2월 11일이지만 새 달력과 새해 기준으로 환산하면 2월 22일이 되는 역사가 우연히 남긴 묘한 흔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레고리력은 완벽한 정답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정교한 규칙조차도 실제 태양령과는 아주 미세한 차이를 계속 남기는데, 이 차이가 누적되면 약 3216년마다 하루의 오차가 다시 발생합니다. 인류 문명이 그 정도로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또 한 번 달력을 통째로 수정해야 할 날이 오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체감할 일이 없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윤년이 있다고 해서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하루 더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날짜를 부르는 이름표가 바뀌는 것뿐이고, 시간 자체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 모든 복잡함이 사실 지구라는 행성만의 아주 특수한 사정이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산다면 똑같은 문제를 완전히 다른 숫자로 새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화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살짝 더 길어서 약 24시간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화성 탐사 로봇을 운용하는 과학자들은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매일 조금씩 늦게 출근하는 듯한 일정에 억지로 적응해야 했습니다. 화성의 1년은 지구 기준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길이를 가지고 있어서 화성에서 태어난 아이가 첫 생일을 맞이하려면 지구 시간으로 거의 2해를 다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는 금성입니다. 금성의 자전은 너무나도 느려서 별을 기준으로 한 진짜 자전 한 바퀴에 무려 지구일로 약 243일이나 걸립니다. 금성의 1년, 즉 공전 한 바퀴는 지구일로 약 224.7일밖에 안 걸리는데, 자전이 공전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직관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한 진짜 하루, 그러니까 해가 떴다가 다시 같은 자리에서 뜨는 시간을 계산하면 지구일로 약 117일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금성의 1년 동안 해가 뜨고 지는 일이 채 2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가 겪는 윤년 문제 같은 건 아예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시간 체계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겁니다. 이런 비교를 직접 해보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사이의 그 어긋남, 그리고 그걸 메우기 위한 윤년이라는 발명품이 오히려 상당히 정교하고 운이 좋은 우연의 산물이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레고리력만 시간과 씨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력, 정확히는 태음 태양력도 비슷한 싸움을 벌여온 또 다른 시간 체계입니다. 달의 모양이 한 번 변화하는 주기, 즉 한 달은 평균 약 29.5일 정도입니다. 12달을 모두 모아도 35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태양년인 365일보다 무려 열하루나 짧은 숫자입니다. 이 차이를 그냥 방치하면 음력 설날이 매년 빠르게 앞당겨져서 결국 여름의 설을 맞이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동아시아의 전통 달력은 윤달이라는 독특한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한 달을 통째로 더 끼워 넣어서 음력 날짜가 계절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두는 방식이죠.
반면 윤달을 전혀 쓰지 않는 순수 음력도 존재합니다. 이슬람력이 대표적인데 윤달로 보정하지 않다 보니 매년 열흘 넘게 계절에서 어긋나 버려서 같은 명절이 33년에 한 번씩 1년 전체를 한 바퀴 돌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차례로 거쳐갑니다. 계절과 아예 분리되기를 선택한 달력인 셈입니다. 대략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끼워 넣으면 음력과 태양년이 거의 다시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고대 동아시아와 그리스 천문학자들에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발견됐다는 점도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결국 태양을 기준으로 한 그레고리력이든 달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음력이든 인류가 만든 모든 달력은 자연이 보여주는 깔끔하지 않은 숫자를 어떻게든 인간이 쓰기 편한 틀에 맞추려는 시도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정 작업이 비단 달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볼 만합니다. 현대에는 초 단위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를 윤초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사실 완전히 일정하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하루의 길이가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약 7천만 년 전에는 하루가 겨우 23시간 30분 정도였고 그 짧은 하루들이 모여 1년이 372일이나 됐다는 사실이 고대 조개껍데기 화석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지구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천천히 돌고 있는 셈이고 이 느려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조수 작용이나 지구 내부 깊은 곳의 움직임 같은 여러 요인들 때문에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살짝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초 단위는 원자시계라는 극도로 정밀한 장치를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자시계는 단 1초도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정확하지만 지구의 자전은 그렇게 한결같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표준시에 1초를 더하거나 빼는 윤초 보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달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를 더하는 정도로 비교적 예측 가능했지만 윤초는 지구 자전의 미세한 변덕 때문에 정확히 언제 필요할지 예측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윤초를 운영합니다. 달력의 하루처럼 미리 정해둘 수가 없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진짜 하루와 진짜 1년은 깔끔한 숫자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인간은 어떻게든 그 불규칙함을 규칙적인 달력 안에 가두려고 끊임없이 애써왔다는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윤년을 도입한 순간,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열흘을 통째로 지워버린 순간, 영국이 한참 늦게 그 뒤를 따라간 순간까지 전부 이 불이치를 해결하려는 끈질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길고 긴 보정의 역사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흘러간다고 믿었던 하루조차 알고 보면 자연과 인간이 끊임없이 타협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다음에 달력을 넘기거나 윤년이 있는 해를 마주칠 때면 그 하루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천문학자들의 계산과 타협 끝에 겨우 자리 잡은 숫자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시계와 달력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함께 합의한 약속에 더 가깝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